고혈압, 생활 습관을 많이 수정을 했을 때 굳이 고혈압 약까지 처방받지 않고도 그 수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있으신데 당뇨라든지 고혈압, 위장병이라든지 뇌졸중, 암 이렇게 5가지를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이제 나이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앓으셨죠. 근데 지금은 연령이랑 너무 상관이 없이 이런 5대 성인병들이 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5가지를 성인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으로 호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생활 습관에서 이런 지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생활 습관을 그동안 했던 거랑 조금 달리하면 이런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많이 좋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뭐 혈액도 깨끗할 리가 없고 모든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뭔가 병원에서 진단받진 않지만 불편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습관병을 질병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딱 하면 떠오르는 그 당연한 것들 또 그 당연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약한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습관 같은 거 모든 것들이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걷기 운동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녁에 좀 선선할 때 걷기 너무 좋잖아요. 걷기라도 하시면서 운동하는 습관 같은 거 조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술은 적당히 마시라고 하는데 적당히의 기준이 너무 힘들죠. 마실 건 끝까지 마시고 그죠? 근데 책에서는 맥주 1병, 소주 2잔, 양주 2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드실 거면 아예 안 드실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긴 한데 아무래도 혈관이 많이 팽창하게 되죠. 그 음주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든지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반복이 되면서 혈관의 탄력을 많이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수면 너무 중요해요. 서점에 가면 한동안 수면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고혈압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면역세포들이 골수, 근데 그 골수는 굵은 뼈에서 주로 생산이 되거든요. 주로 뭐 척추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렇게 굵은 뼈에서 만들어지는데 뼈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편히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그런 골수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사장애 같은 게 없게 되겠죠. 골수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면 적절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도 도움을 아주 크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충분히 뼈를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때그때 푸는 거, 스트레스 푸는 자기만의 방법 있으신가요? 저는 잠을 자거든요. 자는 동안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잠이 잘 들지 않을 때는 명상 음악 같은 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하고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무래도 끊는 게 더 도움은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양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책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화식이 굉장히 많죠. 불로 익혀서 데워서 쪄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라든지 채소 많이 드시는 게 아무래도 위에도 부담을 조금 덜 주고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소화하는데도 훨씬 위가 운동을 덜 하게 된대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 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혈관 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막혀도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터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겪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였지 질병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 탄력을 좋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 등의 많은 미네랄이라든지 무기질,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탄력이 좋으려고 하면 콜라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콜라겐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유 같은 거 충분히 드시는 것도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있죠. 고혈압이신 분들은 조금 음식을 덜 짜게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죠? 입에 넣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훨씬 좋겠죠. 효소가 여기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은 효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우리 효소가 정말 많이 중요한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사과나무는 그렇게 키도 크고 과실을 열려고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영양분을 빨아들인 거죠. 근데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는 뿌리였어요. 근데 그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바로 흡수하지는 못해요.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냐면요. 땅에는 무기물체,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쉽게 생각해서 무기물체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기물체는 땅 속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이 그 무기물을 먹게 되는 거죠. 먹고 소화 흡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배설한 똥이죠. 근데 그 똥을 나무의 뿌리가 유기물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흡수를 해서 결국에는 과실까지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양분을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많은 효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효소들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되도록이면은 조금 화식을 조금 피하고 생 그대로 드시기를 여기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너무 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온도를 가열을 해서 드신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소가 많이 파괴되니까, 아무래도 이왕 드시는 거 소화 흡수의 비중을 높여보자는 그런 설명들이 조금 되어 있어요. 먹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혈액에 있는 많은 수용성들이 막히지 않고 잘 뚫리려고 하면은 충분한 물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지용성 독소들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오메가3 같은 걸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혈압 드디어 끝났어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재미있는 주제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